일단은 그 다음 BDF 국장님께 제가 아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약간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논의가 조금 진행이 되었었나. 이 주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2018년에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콘텐츠 산업 그리고 특례조항 제외와 함께 사실 노동시간을 예전에는 무제한으로 해도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 콘텐츠 분야가 사실 그 당시 EBS 동민 PD님의 죽음 그리고 사실은 방송 스태프의 과거사 이런 문제로 노동시간이 제한이 없었던 업종에서 제한을 줄 수 있는 업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논의들이 급격하게 됐고 사실은 그때 모든 컨텐츠 분야가 음악, 만화, 웹툰, 영화 이런 방송 이런 여러 분야들이 모였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21년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고시에 빠져있는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영화와 음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분야는 영화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진이가 고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사측 혹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의 의견 갈등이 좀 있어서 문체부 고시 안에는 정시문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했을 때 저작 관계에 대한 이 표준 노동계약서의 악용 사례를 얘기 들어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악의 저작 관리 같은 경우에는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동 저작 관리를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계약 관계가 표준 근로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업무상 저작물로 기속돼요. 저작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의 임금으로만 저작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사례로 악용되는 거에 대한 저해가 있어서 실제로 음악협회는 표준 근로계약과 관련된 이런 논의에서 단체의 협의에서 빠지겠다라고 해서 지금 음악부는 떨어졌고요. 대신 이제 여러 음악에서 저작권을 공유하는 방식에서도 노동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유니온을 결성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영화는 사실은 근로표준계약서가 가장 먼저 콘텐츠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대표적으로 제가 2018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모범 사례로 되게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일단 산업노조가 되게 힘들게 결성이 됐었고 그리고 PGK 제작가협회에서 어쨌든 명진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근로계약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 논의들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관계가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 집중해서 그리고 시나리오 분야는 나중에 표준계약을 했을 때 시나리오의 원천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분류하는 사조 이렇게 영화에는 두 가지 표준 계약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앞전에 감독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공동 제작의 형태라던가 혹은 저는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투자를 공동 투자하고 혹은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의 그런 유공형의 투자를 하고 있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 제작의 다양한 표준 계약서 안에 녹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은 영화계 안에서 조금 뼈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중문화 분야에는 사실은 출연 계약서, 배우 출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분명하게 고용하는 방송이라든지 실제로 인건비를 하는 집중이 분명한 것이고요. 만화 분야를 저희가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화 분야는 이게 굉장히 이 만화가 유통되는 시장을 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만화의 채색자 그리고 스토리 작자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공동 저작이 되어서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공동 저작자들한테 수익 배분을 하는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플랫폼은 이들의 어떤 창작물을 일방적으로 구입 혹은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를 해서 일반 출판 계약서, 전자 출판 계약서, 연재 계약서, 매니지먼트 리딩 계약서 같은
것들을 좀 했고요.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를 상호 협의하고 이것을 표준화해서 계약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그 업계에서 직접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정리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이 만화 분야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을 사례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이런 표준 계약안 마련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시간을 들였습니다. 방송 분야는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도급 형태와 용역 계약 같은 것과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약과 이런 것들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영화 분야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산업의 형태는 영화 산업, 그러니까 실제로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는 조금 비슷하지만 실제로 독립예술 영화가 제작되는 방식의 사례로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례가 바로 예술 분야에 딱 하나 있는 부분이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문체부에서 예술 분야 표준계약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양한 것이 있는 거 아니고요. 공연예술 분야가 있고요. 이 공연예술 분야도 연극 중심으로 되어 있고 뮤지컬과 같이 분명한 투자사와 제작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타 표준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출연계약서, 창작계약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용역계약서 이 네 가지 분류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독립예술영화에서 공동저작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창작계약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이 올라갈 때 음악을 하시는 분이 하나의 창작자로서 어떤 저작 권리를 가지면서 연극에 사용됐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은 연극이지만 거기에 다양한 창작자가 모여서 공동 창작을 하는 것. 그렇지만 이 파편화되는 저작물에도 모두 저작 권리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그 완성된 공연 예술을 하는 거에 어떤 계약 관계를 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재산권은 사실은 이제 모든 예술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실제로 창작자가 받고 싶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있겠지만 실제로 창작자에게는 저작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냐 이것도 표준계약서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표준계약의 참고 사례를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방송 제작 환경과 독립예술 영화의 제작 환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보통 시나리오를 완성해가는 과정 혹은 미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창작성을 충분히 10분 발휘하게 해서 공동 창작의 방식으로 많이 제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 안에서는 물론 창작의 방식도 있겠지만 사실 하도급 형태로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완성해내는 하도급 형태의 계약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실제로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는 컨텐츠 분야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안내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에 관한 얘기들을 사례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지금 유연 근로시간제에 적용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요.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의 컨텐츠를 일반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작 단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시나리오 집필 단계, 편집 단계 이렇게 세분화해서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하고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 저작 계약, 업무 위탁 계약, 창작 계약, 기술 지원 계약 이것은 이제 공연 예술에서 아까 회차당 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유사할 것 같아요. 아까 박근영 감독님이 이제 그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정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고용 피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약간 뭐 협업 방식으로 독립영화들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도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은 모르겠는 게 좀 있는데요. 노무사님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걸 금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너무 근로기준법 얘기를 해서 좀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고용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고용관계라는 것의 핵심은 근로자가 있냐는 거예요. 근로자란 또 뭐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난 돈 필요 없어. 그냥 품앗이 할 거야. 아니면 난 정말 자원봉사 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이건 고용관계가 아닌 거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우려돼요. 하나는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제작가가 남용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처음에는 나는 자원봉사라고 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려면 뭐 동업계약이 됐든 뭐 자원봉사 계약이 됐든 어쨌든 그런 걸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이 동업의 형태도 가능하다면 이거 실태조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을 좀 정리하고 이럴 때 어떤 계약을 쓸 건지 샘플도 좀 넣어주고 해서 매뉴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영화 제작가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공부가 안 돼서 개선 방안을 사실 못 가져왔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되고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건데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영화 쪽에 지금 스태프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시초가 된 거는 2005년 노조 결성이나 2008년 단협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개선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계속 저임금이었고 4대 보험 가입도 잘 안 됐어요. 이 획기적 개선은 제가 보기에 2012년 노사정 이행협약부터거든요. 그리고 11년에 노조가 먼저 표준 계약서라는 걸 한번 제작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12년, 13년, 14년에 노사정 이행협약이 대기업의 협조로 어쨌든 그 투자금이 충분히 들어오고 4대 보험 가입이 활발해지고 최저임금 준수하고 하면서 사실은 임금이 쭉쭉쭉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버넌스를 하나 만드는 게 독립영화 내부에 예를 들면 뭐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독협이 있고 반대편에 노조가 있어야 되겠죠. 스태프의 이해를 대변할 만한 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정부를 대변할 만한 영진이나 문체부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자본을 가진 쪽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조사할지 이런 실태 조사에 대한 얘기, 그 재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논의하면 되고 근데 그 안에서 정부 지원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스태프 보호 방안으로서 말씀하신 장경자님 말씀하신 다양한 표준 계약서들 또 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도 한번 만들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거냐? 거버넌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퍼뜩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년 전부터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뭐 상업영화라든지 어떤 그런 영화들 산업적인 그쪽에 계신 분들이 너희들 독립영화 어떻게 할 거니라는 그런 걱정 어린 얘기들을 툭툭 하셔서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 머릿속에 그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실천적으로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막막한 게 사실이기는 한데 오늘의 이 포럼을 계기로 뭔가라도 첫 발걸음이라도 좀 떼볼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독립영화 현장에서도 그 영화 제작 계약은 근로계약 형식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너무 이제 좀 강해서 근로계약 이외의 계약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대안들을 논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이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계속 표준 근로계약서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또 정책이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로계약 이외의 그 계약서
계약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라는 저항이 많았어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각종 제작 지원금 같은 걸 상향을 하는 근거가 표준근로 계약에 따라서 그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제작 지원금이 커지고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다른 방식의 그 계약서와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 근로계약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감독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이종수 노무사님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사실 노무와 관련된 계약은 고용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같은 방식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이렇게 노무를 적용하는 방식이 이런 이렇게 사용자와 이제 뭐 이렇게 피사용자만의 관계가만 있는 게 아니라 동업계약이나 조합계약 같은 방식도 민법에서 적용돼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박근영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협동조합 방식의 제작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민법상 조합계약과 관련된 상법상 동업계약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제 영화 제작을 하는 거고 동업계약이나 조합계약을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출자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고 그 출자의 대상에는 돈도 포함되는 거고 노무도 출자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중에서 이제 노동협동조합 같은 게 이제 있듯이 노무 제공을 통해서 특정한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합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합 계약이라고 넘어갔을 때는 근로계약 상에서 이렇게 작품에 대한 권리 관계하고 조합 계약 상에서 작품의 권리 관계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면 근로계약 상에는 만들어진 작품의 이렇게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특정한 작품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 그 돈 이상의 그 작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게 조합 계약이 됐을 때는 내가 그 조합에 기여한 만큼 내가 이익이 생기면 이익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러닝 개런티 계약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러닝 개런티 계약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계약인 거고 조합상에서 이렇게 결정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지분이 제일 많은 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또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작 활동으로 봤을 때 이게 감독 중심의 창작 활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양한 창작자들이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특정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참여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그 관점의 이렇게 변화도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이 특정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 그게 감독이나 PD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 조합 계약에 참여한 모두가 그 작품을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저작권 중에서 인격권 부분은 뭐 이렇게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소유할 수 있겠지만 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은 조합 계약이 몇 년까지 이 계약을 가져가느냐 설정한 그 계약 기간 한도 내에 이런 내용들이 다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권리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그 계약서상에 작성이 돼가지고 각자가 내 권리 관계를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조합 해산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계약서상에서 서로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해하는 선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합 계약 방식을 준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영화는 이제 감독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귀결이 되고 제작 이후에 이렇게 많은 결정들은 감독이나 이렇게 제작사가 있으면 이렇게 프로듀서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공동 작업이라는 게 향후에 이렇게 배급이나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분배가 될 거냐 이런 것까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계약이 동업 계약이고 조합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논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